네, 그럼 리사이클러뷰 어댑터 실습 강의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이제 리사이클러뷰와 그리고 어댑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같이 해봤고,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아이템 클릭 리스너 이벤트 처리에 관한 코드를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클릭 리스너 정의는 이제 이 어댑터, 저희가 만든 프루트 어댑터에서 진행하게 될 건데, 네, 이론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다시피 리사이클러 뷰는 어댑터를 통해서 아이템 뷰를 만드는데, 이 아이템 뷰는 뷰 홀더 객체에서 저장돼서 화면에 표시되고 필요에 따라 생성 혹은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아이템 클릭 이벤트 리스너를 자신이 직접 다루지 않고 아이템 뷰에서 온 클릭 리스너를 통해 처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를 한번 실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을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 라고 인터페이스를 정의할게요. 네, 인터페이스에서는 추상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댑터에서 이런 메서드를 명시만 해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펑션 아이템 클릭. 네, 이런 식으로 명시를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fruit 어댑터에서 다른 액티비티가 fruit 어댑터에 있는 on 아이템 클릭 리스너를 구현을 하고 on 아이템 클릭이라는 메서드를 다시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이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아이템이 클릭됐을 때 동작을 이제 설계할 수 있겠죠. 설계를 할 때 어댑터에서 원하는 구조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프루트 데이터로 넣어야겠죠. 선언한 이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에 대한 변수도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아이템 클릭 리스너를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 이제 이 변수를 어디에 사용하냐? 저희가 뷰 홀더 안에 이 바인드 함수는 on 바인드 뷰 홀더에서 스크롤 혹은 다른 동작 시 데이터를 교체하면서 이제 이 바인드 함수가 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지션에 대한 이 데이터를 넘겨줌으로써 바인딩에 이 잉글리시라는 텍스트 뷰가 데이터를 바인딩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랬을 때 이 바인딩에 있는 이 바인딩의 잉글리시 텍스트 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될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딩.tv 텍스트 뷰에 잉글리시가 새로운 클릭 리스너가 될 때 아이템 클릭 리스너의 온 아이템 클릭을 호출하겠다고 정의를 해야겠죠. 아이템 클릭 리스너의 온 아이템 클릭을 호출하겠다고 정의하고 매개 변수로 이 바인드 함수에 아이템을 함수로 매개 변수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변수로 late init으로 선언을 해줬는데 이 선언한 변수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초기화 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함수로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set item click listen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set item click listener 함수를 작성해 놓고, 네, 이제 이것은 외부에서 on item click listener를 받습니다. 리스너로 지금 보시면 on item click listener에 fruit 어댑터에 on item click listener라고 뜨죠. 이 아이템 클릭 리스너에 대한 세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n item click listener. 네, 이런 식으로 세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클릭 리스너는 결국 어떻게 동작하느냐 설명드리면, 이 아이템 클릭 리스너라는 프로퍼티는 프라이베이트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 어댑터 파일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외부에서 구현한 인터페이스로 다시 객체화해서 만들어준 것을 아이템 클릭 리스너로 설정을 해줘서 이 바인딩의 텍스트 뷰 잉글리시를 클릭할 때마다 웹 액티비티에서 구현한 on item 클릭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댑터 클래스가 작성이 완료가 됐고, 다시 액티비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액티비티에서 해야 될 것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인터페이스 내부의 추상 메서드인 on item 클릭의 동작을 기술해서 연결해주는 작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작업을 저희가 미리 정의한 이 init recycler view 메서드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ruit 어댑터에 이제 set on item click listener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set on item click listener 안에 들어갈 세터에 들어갈 매개 변수로 on item click listener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이 on item click listener를 구현해 줘야 되는데, 구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익명 클래스입니다. 익명 클래스란 클래스를 따로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익명 객체를 정의해서 한번 사용하고 소멸하는 클래스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사용하고 소멸하는 클래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위한 클래스로 주로 인터페이스나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거나 확장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set on item click listener의 매개 변수로 on item click listener를 구현하기 위해 클래스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람다식과 함께 익명 클래스를 구현하면 코드가 많이 간소화 되겠죠. 네, 그래서 익명 클래스 사용 방법은 이제 오브젝트 정의해주고, 네, 오브젝트 쓰고 상속하려는 슈퍼 클래스나 구현하려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했거든 인터페이스 on item 클릭 리스너겠죠. 그래서 fruit 어댑터에 on item 클릭 리스너를 써주고 중괄호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중괄호 안에는 인터페이스의 멤버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익명 클래스를 생성이 됐다면 이제 이 오브젝트 위에 빨간 버튼 종구 표시에 누르면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 메서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 on 아이템 클릭은 저희가 정의했던 추상 메서드겠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서드가 오버라이드가 됩니다. 이제 정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할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될지 정의를 해줘야겠죠. 일단 이번 실습에서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토스트 메시지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스트 make text라고 해주고, 액티비티에서 이 토스트를 띄울 때 컨텍스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리고 텍스트는 저희가 지금 정의한 fruit 데이터를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볼게요. fruit 데이터를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 toString으로 선언해주고, toast.length short 하고, 이 토스트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꼭 show를 붙여주셔야 정상적으로 토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fruit 어댑터에 빨간 표시가 뜨는 이유는 이제 위에서 저희가 선언한 이 널러블에 의해 널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으로 널 값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느낌표 두 개인 이제 넌널을 붙여줘서 널 값이 아니라는 것을 코드 레벨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어댑터 객체를 생성해줬기 때문에 널이 아니라는 것이 보장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출력이 되고, 한번 저희가 지정한 TV 잉글리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넣은 데이터 클래스가 그대로 출력이 되죠. 좀 수정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뜨면 데이터 클래스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잉글리시라고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나나, 파인애플, 애플 이런 식으로 해당 아이템 뷰에 데이터가 출력이 됐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정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 이 데이터를 다른 액티비티 혹은 프래그먼트에 전달하는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주차 때 배우셔서 이제 인텐트에 대한 상세 설명은 따로 넘어가고, 동작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ycler View Example 폴더에서 이제 액티비티에 empty views activity 그렇게 주시고, 컨텐트 액티비티라고 새로운 empty views activity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초기 작업을 해줘야겠죠. 바인딩에 액티비티 컨텐트 바인딩 해주시고, 바인딩에 액티비티 인플레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set 컨텐츠를 바인딩의 루트로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XML도 저희가 이제 출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XML은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컨텐트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의 XML이고, 네, 레이아웃이고, 간단하게 그냥 크게 저희가 넘긴 데이터 확인하는 용도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도 스타트로 페런트 해주시고, 페런트로 닫고, 한글 뜻을 둘 다 출력하기 위해서 그대로
스텝을 똑같이 작성하고 엔드 투 엔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아이디를 전달받은 이제 영어 뜻으로 영어로 할 거니까 TV 데이터 잉글리시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는 TV 데이터 코리안이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어차피 데이터를 받아서 채워지긴 할 거지만 이미 데이터로 영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이미 텍스트로 한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치는 뭐 마진을 대충 30dp에 텍스트 사이즈도 뭐 크게 40SP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진을 30dp, 텍스트 사이즈를 40SP로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제 인텐트를 선언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앞선 2주차에 마찬가지로 인텐트를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에 이제 액티비티는 컨텍스트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고, 저희가 이제 전달할 액티비티인 컨텐트 액티비티에 클래스.자바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몇몇 조들은 이 시리얼라이저블하게 이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 때 진행을 해주신 모습도 보였고, 이제 시리얼라이저블에 대한 스터디를 따로 진행을 안 하신 조도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객체를 보낼 때, 뭐, 푸드 엑스트라의 스트링 타입으로 이제 보낼 때는 이 시리얼라이저블, 즉, 직렬화를 선언을 하지 않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로 여러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 직렬화를 꼭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렬화를 어떻게 선언하냐. serializable이라고 치면은 이게 java.io에서 serializable을 제공해주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직렬화를 선언을 할 수 있고, 이 인텐트도 그대로 put extra의 키값 밸류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키 컴마 밸류를 fruit 데이터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art activity를 인텐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인텐트로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받는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받는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네, 2주차에서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 인텐트는 이제 인텐트 중에서 string ext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get serializable extra는 이제 현재 이런 식으로 deprecate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deprecate가 뭐냐? 이제 높은 버전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드를 구현하다가 높은 레벨에서 이 코드를 구현하게 되면 낮은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버전에서는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리케이트가 출력이 됐을 시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출력을 바꿔 코드를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넘길 데이터를 fruit 데이터라고 나타내고, 이제 한번 코드를 수정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빨간 종구를 한번 눌러보시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라, 뭐 아니면 if문으로 나눠라, 뭐 이렇게 코틀린에서 안드레 스튜디오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는 한번 if else문으로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이 if else문의 지금 뜻은 이 빌드 버전의 SDK 레벨이 이제 티라미수라는 버전보다 높거나 같으면 이제 그대로 get serializable extra를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get serializable extra로 키값을 넘기는데 as 함수를 써서 fruit 데이터를 넘겨주신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제 만약에 널 값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처리되는 연산자로 엘비스 연산자로 한번 구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널 값인 데이터가 넘어온다면 저희가 데이터 선언을 이제 fruit english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 영어 english, 그리고 fruit korean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데이터 코리아, 이런 식으로 임의로 명시를 해줄게요. 네, 데이터를 받았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의 텍스트 뷰에 한번 써야겠죠. 그래서 tling 데이터 잉글리시의 텍스트를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 fruit english로 넣어주고 binding.db korean 텍스트를 데이터에 fruit korea 넣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 한번 이 사과 아이템 뷰에 담은 데이터를 컨텐트 액티비티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 뜨고, 이제 해당 영어와 뜻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바나나도 해볼까요? 네, 바나나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 파인애플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배치를 지금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겹치게 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습하시면서 조정을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강의에서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필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아이템 뷰 같은 경우에 이제 작성이 다 완료가 되면 이 리사이클러 뷰에서 프리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가 만든 레이아웃의 아이템 뷰를 정의를 해주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프리뷰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하면서 이제 프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리사이클러 뷰의 배치가 이 하이트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제 지금 같이 웹 컨텐트로 구현한 상황에서는 이 저희가 마진을 하나씩 다 설정했는데 이 마지막 바나나 아이템 뷰가 이렇게 중간에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웹 컨텐트로 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거고,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탑 투 바텀을 이미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바텀 투 바텀을 패런트로 한번 설정을 해주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출력물인 마진까지 포함이 돼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